제사장, 아토스의 어깨, 포르토스의 가죽띠, 그리고 아라미스의 손수건. 분노한 달타냥은 응접실을 3번에 뛰어 건너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는 계단을 한 번에 4칸씩 내려갈 작정이었으나 서두르다 그만 옆문으로 트레빌 씨의 집무실을 나서던 총사 한 명과 어깨로 정면 충돌하고 말았다. 그는 큰 소리, 아니 오히려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달타냥은 계속 달려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바쁩니다. 그러나 그가 첫 계단을 겨우 내려갔을 때 쇠주먹이 그의 허리띠를 움켜쥐고 그를 멈춰 세웠다. 바쁘다고요? 관처럼 창백해진 총사가 소리쳤다. 그 핑계로 사람에게 부딪히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오? 천만의 젊은이. 오늘 트레빌 씨가 우리에게 약간 거만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당신도 우리를 그분이 대하듯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다시 생각하시오, 친구. 당신은 트레빌 씨가 아니오. 젠장, 달타냥은 아토스를 알아보고 대답했다. 아토스는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젠장,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는 제 명예를 걸고 너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쁩니다. 제발 놓아주시고 제 갈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젊은이, 아토스는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예의가 없군. 멀리서 온 게 분명하오. 달타냥은 이미 서너 계단을 내려갔지만 아토스의 말이 그를 멈춰 세웠다. 젠장, 총사님. 그가 말했다. 제가 아무리 멀리서 왔다 해도 저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죠. 그럴지도 모르지. 아토스가 말했다. 아, 제가 이렇게 바쁘지만 않았어도 달타냥이 외쳤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쫓고 있지 않았다면 바쁜 신사분 쫓아다니지 않아도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소? 어디서 말입니까? 카름데쇼 수도원 근처에서. 몇 시에? 정오쯤. 정오쯤에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하시오. 정오 15분 후에는 내가 자네를 쫓아갈 것이고 뛰면서 자네의 귀를 잘라버릴 것이오. 좋아. 달타냥이 그에게 소리쳤다. 정오 10분 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라도 뒤쫓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느릿느릿 걷던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기대하며. 하지만 거리 문 앞에서 포르토스가 근위대 병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이야기꾼 사이에는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공간이 있었다. 달타냥은 그 공간이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화살처럼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하지만 달타냥은 바람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가 지나가는 순간 바람이 포르토스의 긴 망토를 부풀렸고 달타냥은 그 속으로 곧장 돌진했다. 포르토스는 틀림없이 이 중요한 옷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잡고 있던 쪽을 놓는 대신 그는 그것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래서 달타냥은 포르토스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회전하는 모양으로 벨벳 망토에 둘둘 말렸다. 달타냥은 총사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을 눈멀게 한 망토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가죽띠를 손상시킬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그의 코는 포르토스의 어깨 사이, 정확히는 가죽띠에 맞닿아 있었다. 아,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외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가죽띠는 앞면은 금색이었지만 뒤는 단순한 누런색이었다. 허영심 많은 포르토스는 전부 금으로 된 가죽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이라도 가졌던 것이다. 감기 때문에 목을 가리고 망토가 급히 필요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다. 젠장. 포르토스는 자신의 등에서 허둥대는 달타냥을 떼어내기 위해 애쓰며 외쳤다.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걸 보니 미쳤나 보군. 죄송합니다.
거인의 어깨 밑에서 다시 나타난 달탄양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매우 바쁩니다. 누군가를 쫓고 있고. 그리고 혹시 달릴 때 눈을 잊어버리고 놓고 오시오? 포르토스가 물었다. 아니요. 화가 난 달타냥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리고 제 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봅니다. 포르토스가 이해했든 못했든 어쨌든 그는 분노에 굴복하며 말했다. 신사분, 총사들을 귀찮게 하면 얻어맞을 것이요. 경고하겠소. 얻어맞는다고요, 신사분. 달타냥이 말했다. 가혹한 말이군요. 적들을 정면으로 마주보는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올바른 말이요. 아, 젠장. 당신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치에 기뻐한 젊은이는 배를 잡고 웃으며 걸어갔다. 포르토스는 분노에 끌어올랐고 달타냥에게 달려들려 했다. 나중에요. 젊은이가 외쳤다. 당신의 망토를 입고 있지 않을 때요. 그럼 1시에 룩셈부르크 뒤에서. 좋습니다. 1시에. 달타냥은 모퉁이를 돌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가 방금 걸어온 거리에서도 이제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리에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아무리 느긋하게 걷고 있었더라도 그는 이미 멀리 가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달타냥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물었고 나루터까지 내려갔다가 샌느거리와 크로아 루즈를 통해 다시 올라왔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 추격은 그에게 이득이 되었다. 땀이 이마를 적시면서 그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방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모두 불길했다. 이제 겨우 오전 11시였는데 그는 이미 트레빌 씨의 비위를 거슬렀다. 달타냥이 그를 떠난 방식이 다소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2명의 훌륭한 사람들과 결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들 각자는 달타냥 3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2 총사와, 즉 그가 마음속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평가하는 2 총사와 결투해야만 하게 되었다. 참으로 슬픈 전망이었다. 아토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젊은이는 포르토스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죽는 것이기에 그는 이 2 결투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물론 끔찍한 부상을 입고서. 그리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는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2가지 꼬지람을 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었나, 그리고 얼마나 무례한가. 저 용감하고 불행한 아토스는 내가 순양처럼 부딪힌 바로 그 어깨에 부상을 입었어. 그가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 놀라울 뿐이야. 그에게는 그럴 충분한 권리가 있었고 내가 그에게 입힌 고통은 끔찍했을 거야. 포르토스 말인데. 오, 포르토스 말인데 맙소사. 그건 훨씬 더 웃긴 일이잖아. 그리고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웃기 시작했다. 비록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웃음이 다른 행인을 불쾌하게 할까봐 여전히 조심했다. 포르토스 말인데 그건 훨씬 더 웃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덜 멍청한 건 아니지. 아무 경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리고 망토 밑에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그는 틀림없이 나를 용서했을 거야. 내가 그 저주받은 가죽띠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용서했을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래, 아주 예쁘게 비유했지. 아, 이 저주받은 가스코뉴 사람 같으니 나는 뜨거운 팬 속에서도 농담을 할 거야. 자, 내 친구 달타냥. 그는 자신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드러움으로 혼잣말을 계속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앞으로는 가장 완벽한 예의를 갖추는 게 문제야. 이제부터는 존경받고 모범으로 여겨져야 해. 사려 깊고 예의 바른 것이 겁쟁이라는 뜻은 아니지.
아라미스를 보라고. 아라미스는 온화함 그 자체고 품위의 화신이야. 그런데 누가 아라미스를 겁쟁이라고 감히 말했나? 아니, 절대로 아니야. 이제부터 나는 모든 면에서 그를 본받을 생각이야. 아, 여기 그가 있군. 걸어가며 혼잣말을 하는 동안 달타냥은 애기용 호텔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왔고 이 호텔 앞에서 아라미스가 국왕근위대 신사 3명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아라미스 또한 달타냥을 보았지만 그 젊은이 앞에서 트레빌 씨가 아침에 그렇게 격분했다는 것을 전혀 잊지 않았기에 그리고 총사들이 받은 질책의 증인이 그에게 전혀 반갑지 않았기에 그는 못 본 채 했다. 달타냥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회생활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관련 없는 대화에 끼어드는 어색한 상황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다. 그는 최소한의 어색함으로 물러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아라미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틀림없이 무심코 발로 그것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에게는 자신의 무례함을 만회할 기회가 온 것 같았다. 그는 몸을 굽히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태도로 총사가 그것을 계속 밟고 있으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밑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그것을 건네주며 말했다. 신사분, 이 손수건은 잃어버리시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손수건은 실제로 풍부하게 자수가 놓여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 백작의 관과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아라미스는 얼굴이 매우 빨개졌고 가스코뉴 사람의 손에서 손수건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아! 근위대원 중 한 명이 외쳤다. 우아한 부인이 당신에게 손수건을 빌려줄 만큼 친절한데도 당신은 여전히 점잖은 아라미스. 당신이 보아트라시 부인과 사이가 나쁘다고 말할 건가? 아라미스는 달타냥에게 방금 치명적인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눈빛을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부드러운 태도를 되찾고 말했다. 제군들 오해하고 있어. 이 손수건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분이 왜 이것을 여러분 중 한 명이 아닌 저에게 주었는지 모르겠군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제 것이 여기 주머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다. 그것 또한 매우 우아하고 훌륭한 cambric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수나 문장이 없었고 주인인 자신의 이니셜 하나만 장식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달타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라미스의 친구들은 그의 부인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 중 한 명이 가식적인 진지함으로 아라미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내 친애하는 아라미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보아트라시는 나의 친한 친구이고 나는 그의 아내의 물건을 누군가가 전리품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구는 잘못되었습니다. 아라미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장의 근본적인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그 형식 때문에 거절합니다. 사실은 달타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손수건이 아라미스 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발로 밟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것을 발로 밟고 있으니 그 손수건이 그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 친애하는 신사분, 아라미스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사과의 말을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보아트라시의 친구라고 선언했던 근위대원에게 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나의 친애하는 보아트라시의 친한 친구, 나는 당신만큼이나 그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손수건은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만큼이나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명예를 걸고. 폐하의 근위대원이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에 걸고 나는 내 말에 걸 것이요.
이는 우리 중 한 명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요. 잠깐,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몽타랑. 우리 각자 절반씩 가지자고. 손수건은? 네. 완벽하군. 다른 두 근위대원이 외쳤다. 솔로몬의 재판이군. 아라미스, 정말 지혜가 넘치요. 젊은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일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잠시 후 대화는 끝났고 새 근위대원과 총사는 진심으로 악수를 나눈 후 새 근위대원은 한쪽으로, 아라미스는 다른 쪽으로 갔다. 이제 이 훌륭한 분과 화해할 때야. 달타냥은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 동안 한쪽에 서 있었던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떠나려던 아라미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신사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신사분, 아라미스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결코 훌륭한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시죠, 신사분? 달타냥이 외쳤다. 당신은 설마. 신사분, 저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스코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남의 손수건을 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젠장. 파리는 cambric 천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사분, 저를 모욕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달타냥이 말했다. 저는 가스코뉴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아신다면 가스코뉴 사람들이 별로 관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번 사과하면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짓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마땅히 해야 할 것의 절반 이상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아라미스가 대답했다. 당신과 싸움을 걸기 위해 한 말이 아니오. 감사하게도 저는 검투사가 아니며 임시총사일 뿐이기에 저는 강요받지 않는 한 절대 싸우지 않으며 항상 마음에 매우 내키지 않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숙녀분이 당신 때문에 위태로워졌기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말이죠. 달타냥이 외쳤다. 왜 당신은 그 손수건을 돌려주는 실수를 하였습니까? 왜 당신은 그것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였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신사분. 이 손수건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2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신사분.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아, 가스코뉴 출신 신사분,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좋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저는 당신을 당신의 미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수도사 신사분. 지금 여기서 검을 뽑으십시오, 제발. 아닙니다, 내 멋진 친구. 아니, 적어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기경의 부하들로 가득 찬 애교용 호텔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누가 추기경님께서 당신에게 내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겠소? 이제 저는 제 머리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어깨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다친 곳에서 당신이 당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곳에서 죽일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수건을 가져가십시오. 당신 것이든 아니든.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사분은 가스코뉴 사람입니까? 아라미스가 물었다. 네. 신사분은 신중에서 만남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까? 신중함은 총사에게는 다소 쓸모없는 미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정적인 총사일 뿐이므로 신중함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2시에 트레빌 씨의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적당한 장소를 알려드리죠. 두 젊은이는 서로에게 인사를 했고 아라미스는 룩셈부르크로 이어지는 거리를 따라 떠났다.
반면 달타냥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름데쇼 수도원으로 가는 길을 택하며 혼잣말을 했다. 분명히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적어도 나는 총사에게 죽는 거야.